안녕하세요. 오늘은 전통자수 도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이렇게 서양 자수들을 준비해 왔는데 전통자수는 이렇게 액자형으로 좀 더 큰 자경틀이니까 좀 참고해 주시고 이거는 샘플로만 봐주세요. 필요한 준비물은 우선 먹지가 있어요. 저는 두 가지 종류의 먹지를 가져왔는데 이거는 지워지지 않는 먹지고 이 먹지는 수용성 먹지예요. 패브릭 먹지죠. 보통 서양 자수 하실 때는 이거를 많이 쓰고 많이 쓰시는데 전통 자수는 아무래도 특성이 비단천이랑 비단실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잘 빨지 않기 때문에 수용성을 우선 저는 잘 쓰지 않습니다. 작품을 빨는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거의 쓰지 않고요. 이거는 조금 조심해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천에 다른 곳에 묻으면 이 덮지 않는 이상은 계속 남아있고 뭐 빨아도 지우지 못하고 어차피 빨지 않기 때문에 조심해서 사용하셔야 하는데요. 근데 이 먹지보다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편합니다. 이 먹지는 좀 더 두껍고 냄새도 크레파스 냄새가 나는데 냄새처럼 좀 뻑뻑한 재질이에요. 그래서 그리는 거는 이게 확실히 편합니다. 그리고 펜이 있는데 이런 검은 천을 사용하실 경우에는 전용 좀 연한 색의 펜들이 따로 있어요. 먹지도 흰색 먹지 이런 거를 사용을 하시면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여기 검은색에 쓰는 펜이 사라져서 저는 일반 펜들만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사용하는 거는 열펜, 수용성 펜, 일반 펜 이렇게 쓰는데요. 우선 이거는 그냥 일반 펜인데 열펜이나 수용성 펜이나 다 심은 비슷하게 생겼고요. 케이스에 끼워져서 같이 파는 게 있고 이렇게 틀만 뭐라고 부르지? 이렇게 심만 파는 데가 있는데 케이스를 하나 사서 심 리필을 많이 사서 쓰시면은 많이 작업하실 경우에 편합니다. 수용성은 좀 패브릭 마커? 살짝 그런 느낌이 있고요. 우선 제가 사용하는 거는 좀 이제 그런 펜 같은 느낌인데 열펜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젤펜 느낌이 나고 손으로 만지면 살짝 끈적끈적하고 묻어나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것도 제가 사용해본 바로는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도구들이 많으니까 제가 아직 모르는 도구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일반 펜을 사용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 사용하는데 아무 펜이나 사용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도안을 바로 직행으로 이렇게 그냥 자기가 천 위에 바로 그리는 경우 아니면은 밑에 라이트룸이나 빛이 나오는 아이패드 스크린 같은 그런 거를 대서 위에 이렇게 도안이 이렇게 떠 보이면 이렇게 따라서 천 위에 바로 그릴 때는 펜을 사용하시는데요. 이때 열펜, 수성펜 아니면 이런 좀 연한 그레이색 일반 펜을 사용하시면 되고 만약에 도안을 이렇게 먹지를 올리고 이 위에 도안을 올려서 도안을 따라 그리시면은 이런 펜을 사용하시는 게 도안 따라 그린 자국이 한눈에 보여서 좋습니다. 저는 이 실뜨개도 가끔 사용하는데 좀 세밀한 표현할 때만 사용하고 있고 종이가 잘 찢어지는 좀 날카로운 편이라서 자주는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종이 테이프가 필요하고요. 이 틀에 받침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가위도 있으면
A4 용지에 도안을 크게 인쇄해서 사용하시는 경우에 잘라서 쓰시기에 좋습니다. 자, 그러면 도안을 그리는 방법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수트를 준비하고 이 밑에 이런 받침을 준비합니다. 보통 액자형 자수틀은 책을 이렇게 큰 걸로 쓰시는 게 좋은데 이때 표지가 말랑말랑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꼭 그 패브릭형 표지 이런 거 말고 단단한 표지를 사용해 주세요. 그래야 잘 그려집니다. 이렇게 밑에 받쳐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 위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라이트룸이나 아이패드를 사용하는 방법과 먹지와 도안을 사용하는 방법 두 가지를 저는 사용하고 있는데 먹지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이 책 같은 거를 이렇게 넣고 저는 지금 틀이 매우 작아서 얘도 지금 잘 안 들어가는 상태인데 어쨌든 이 정도면은 뭐 그릴만 하니까 이렇게. 그리고 참고하실 점은 꼭 천을 틀에 맨 상태에서 도안을 그려주셔야지 이게 도안이 틀어지지 않습니다. 도안을 그린 다음에 천을 틀에다가 매시게 되면 도안이 틀어져요. 그러니 꼭 맨 다음에 그려주세요. 밑에 받침을 넣고 위에 먹지를 올린 상태에서 도안을 올립니다. 도안을 올려서 도안대로 따라 그려주면 됩니다. 한번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미 있는 도안이 있다면 이거를 꾹 눌러서 이렇게 따라 그려주시면 이 먹지가 여기 천에 묻어나면서 보이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방식은 라이트룸이 있는데요. 라이트룸은 전용 기기가 있는데 이런 작은 거에는 핸드폰을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액자형에는 아이패드를 사용하셔도 되는데 샘플을 보여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거는 제가 핀터레스트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하려고 캡처한 사진입니다. 이게 도안이에요. 서양 자수들은 좀 간단하게 선을 따는 경우가 많아서 전통 자수처럼 디테일하게 선을 잘 따진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려주면 이렇게 이 천은 검은 천이라서 잘 보이지 않는데 도안이 비쳐서 올라 보입니다. 창문에 대고 사용하셔도 비슷한 원리입니다. 자, 빛 위에다가 도안을 올리고 그 상태에서 이런 연한 펜이나 아니면 열펜 수용성 펜 같은 걸로 따라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이런 수용성 먹지가 아닌 이런 먹지를 사용하신다면 사용하시기 전에 다른 A4 용지 아니면 종이 위에 올려서 한번 이렇게 쳐주시면 잔여 이런 잉크들이 좀 묻어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천에 올릴 때 좀 더 안전합니다. 솔직히 비단천을 쓰신다면 이거는 별로 추천드리지 않아요. 먹지가 지워지지 않는다는 게 리스크가 좀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수용성, 열펜 이런 거를 선호합니다만 복잡한 도안이나 그럴 경우에는 수용성 사용하시면 그래도 이 친구는 영구적으로 거의 안 지워지는 데 반해서 이거는 빨지 않더라도 조금씩이나마 좀 없어지기 때문에 이게 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선이 이게 더 깔끔하게 개인적으로 저는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먹지와 도안을 올리실 때 아까 테이프를 소개를 시켜드렸잖아요. 이 도안이 이만하다면 틀이 이만하고 도안이 이만하다면 도안보다 조금 더 크게 먹지를 준비해 주시고 저는 굳이 자르지 않는데
자르시는 게 관리에는 더 편합니다. 먹지를 천 위에 따로 고정을 먼저 해주세요. 천 위에 이렇게 먹지와 천을 고정해 주시고, 이 천은 잘 붙는 천이 아니라서 원래 이 테이프 말고 좀 마스킹 하얀색 테이프를 사용하는데 지금 보이지 않아서 이걸 가지고 왔습니다. 참고로 박스 테이프랑 스카치 테이프를 사용하시면 안 돼요. 덕 테이프도 당연히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천에다가 잔여물이 좀 묻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전통자수용 도안을 그리는 중이기 때문에 재료비를 항상 생각하시면서 각별히 다루는데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붙인 다음에 그 위에다가 도안을 따로 먹지에다가 붙여주세요. 여기를 붙이고 그리고 도안을 먹지 위에다가 붙여주세요. 참고로 이때 저는 3면을 붙이는 걸 추천드립니다.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도안은 다 붙이셔도 상관없습니다. 먹지는 천에 한 면, 두 면, 세 면, 아니면 한 면, 두 면, 세 면 이렇게만 붙여주세요. 그래야지 나중에 조금씩 들춰보면서 잘 그려지고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불안하실 경우에는 이게 움직일까 불안하시면 3면만 붙인 상태에서 약간 덮일 부분에 한번 그어 보신 다음에, 예를 들어서 도안이 이런 식으로 있으면 여기를 실로 이렇게 덮겠죠? 이걸 이렇게 채우겠죠? 그럼 여기 안에다가 꾹 눌러서 그어주셔서 제대로 그려졌나 확인을 해 보신 다음에 그 뒤에 이렇게 먹지를 완전히 고정해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도안을 그리는 데는 정말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요. 하얀색 젤펜 같은 걸 사용하시는 분들도 저는 봤고, 전통 방식으로는 이렇게 분 같은 걸 조개분이나 아니면은 뭐 밀가루 풀은 아니고 밀가루를 이렇게 해서 붓으로 이렇게 칠하시거나 세필로, 아니면은 이렇게 채로 쳐서 트레이싱, 이름이 뭐였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이렇게 뭐 구멍이 뚫린 종이 같은 거를 이렇게 두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분을 이렇게 두드려서 그렇게 도안을 그리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경우가 있는데요. 제가 오늘 이렇게 보여드린 거는 21세기에 기본적으로 일단 저희가 접하기 제일 쉬운 그런 방식들을 보여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도안을 그리는 방법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전통자수 천이랑 실 다루는 거 이제 묻어나지 않는지 잘 그려지는지만 좀 주의해서 봐주시면 됩니다. 전통자수 구하는 곳은 몇 군데가 있는데요. 이 도안을 구할 수 있는 곳이 문화 포털이 있고요. 그리고 핀터레스트, 아니면 직접 찍은 사진을 선화 작업을 하셔도 되고, 책이랑 도안집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선 문화 포털에서는 도안 자체가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국가 그쪽에서 관리를 하는 거라서 명시된 거에 따르면 상업적으로 이용이 가능해요. 출처를 표시를 해주시기만 하면은 얼마든지 상업적으로 사용하셔도 되기 때문에 여기를 일단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핀터레스트는 저는 여기서 개인적으로 사용할 용도의 디자인들은 많이 찾아요. 예쁜 것들이 많고 선호도 많습니다. 근데 주의할 점은 여기가 저작권이 살짝 애매모호한 경우가 많아서 직접적인 저자가 올린 사진을 다른 분이 이렇게 옮겨서 포스팅할 경우에는 이게 좀
누가 만들었는지 이거를 한 번 더 조금이지만 수고를 더 들여가면서 이미지 검색을 누르면 비슷한 이미지들이 뜨고, 보통은 소스가 몇 개 중에 있거든요. 아주 유명한 사진이 아니라면. 그러면 거기 들어가서 보고 이 작가님이 만약에 도안을 판매하신다 이러면 그거는 비상업적으로만 이용을 할 수 있고요. 보통은 도안 그림이 아니고 완성작 그림이 올라온 경우가 많아서 완성작을 보고 만들고 싶다 해서 만드시는 거는 별 문제가 없는데, 이거를 상업적으로 하시거나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상업적이라는 거에 애매한 좀 구분이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는 지인들한테 선물을 주는데는 문제가 없고요. 돈을 받고 선물을 만들어 주기로 하면 문제가 있고요. 선물을 주고 돈을 받으려고 한 적은 없는데 감사의 표시를 해서 그쪽에서 뭔가를 주면 문제가 없습니다. 이거는 법에 의하면 그렇고요. 그리고 다만 이게 지속적으로 거래로 보일 정도로 이렇게 반복되면 그거는 또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개인적으로 뭐 두세 개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료 도안을 올리시는 사이트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보통 작가님이 명시를 해두세요. 그 페이지 없으면 프로필 페이지 이런데 나는 이거를 그냥 풀겠다, 이걸 막 공장에서 돌리지만 말아달라, 개인적으로 만들어서 파는 정도는 문제가 없다 이러면 그거는 괜찮고요. 보통은 그냥 핀터레스트 이런 데서 찾은 사진 이런 거는 개인 소장용 아니면 지인 선물용으로만 사용하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직접 사진을 찍어서 선화를 따는 방법이 있는데요. 요즘에는 AI 아니면은 뭐 웹사이트 같은 데 찾아보면은 아마도 AI를 활용을 하는 거겠죠? 이렇게 선화를 이렇게 따준 곳이 있어요. 그거는 자기가 직접 찍은 사진이라면 상업적 이용은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남이 찍은 사진을 내가 선화로 땄다고 해서 내가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는 없어요. 디자인 이거 법률 제작된 이유 자체가 더 많은 디자인을 제작하는 거를 이게 동기부여하려고 만든 거기 때문에, 동기부여는 아니고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한 디자인을 보고 내가 그거랑 똑같이 만들어서 팔면 문제가 있는데, 누군가 한 디자인을 보고 내가 그거랑 예를 들어서 같은 데이지를 자수를 놓더라도 정면에서 본 데이지가 있고 이 측면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그라데이션 그림자가 다르게 들어간 데이지가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디자인적으로 법에서 이거 둘은 다른 디자인이다 해서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아무튼 간에 그런 특이점이 있으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모든 것이 법대로만 돌아가지는 않기 때문에 이 업계마다 암묵적 규칙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존중하면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책이랑 도안집은 작가님별로 이렇게 내시는데, 보통 도안집을 내시는 거는 도안 자체를 작가님이 판매를 하신 거기 때문에 그거를 개인적으로 자수를 놓아서 판다고 하더라도 보통은 크게 문제를 삼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대량 생산을 할 수 있으면은 그건 좀 문제가 되겠죠. 근데 전통 자수 도안을 파신다고 하면은 팔만한 도안은 보통 좀 복잡하거나 아니면 조그만 도안이라고 해도 놓는데 한 일주일 이상은 항상 걸리기 때문에 아주 작은 게 아니고 팔만한 정도의 도안, 뭐 병풍 도안 이런 걸 누군가 갖다가 자수로 놓아서 판다고 해도
몇 개나 팔 수 있을까요? 물론 가격이 좀 높아질 수는 있긴 한데 이거는 또 작가님 별로 다릅니다. 이것도 업계 좀 저도 자세히는 모르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정도는 뭐 해라 하시는 괜찮다고 보시는 작가님들이 계시고 아니면은 좀 저작권에 예민한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이거는 항상 정확한 건 아닌데 제가 느끼기로는 이제 좀 연배가 있으신 작가님들은 좀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러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있는데 아닌 분들도 물론 있지만 대체적으로 도안집을 사서 만드는 거는 별로 문제를 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좀 젊으신 분들은 조금 더 이제 저작권 법에 대해서 예민하시고 하는 분들은 좀 문제 삼으실 수 있기 때문에 책에 뭐 관련인 그런 정보가 있는지 찾아보시는 게 좋고 없더라도 개인적으로 만약에 정말 뭘 내가 20개 이상 만들어야 된다 이러면 찾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상업적인 것과 비상업적인 것과 관계없이 기술 포트폴리오에는 사진을 넣을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자신의 도안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걸 만들 수 있다 라고 보여주는 포트폴리오이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다만 이런 포트폴리오를 만드실 때에도 이 도안이 누구 도안을 사용했는지 꼭 저작권을 명시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작권 없이 그냥 떠돌아다니는 사진을 보신다면 그거는 뭐 사용을 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그냥 나중에 귀찮아질 일이 없기 위해서 그냥 미리 주의하는 게 마음이 편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보신 것처럼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께 지금 드리려고 놓고 있는 자수의 도안인데 이게 원본 사진이에요. 원본 사진인데 이게 도안입니다. 별게 많이 없습니다. 이건 서양 자수, 프랑스 자수를 제가 또 하고 있어서 이렇게 그냥 비슷하게 장식을 이렇게 좀 놓아서 드려야겠다 해서 이걸 보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프로크리에이트를 사용해서 저는 지금 이게 아이패드입니다. 이렇게 펜슬이나 없으시면 손가락도 괜찮으십니다. 위에다가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게 전통자수 도안이다 그러면은 이게 좀 더 복잡해지겠죠. 막 이렇게 선을 따기 시작하고 바깥 테두리를 좀 채우기 시작하고 이런 식으로 맘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이제 선을 좀 더 펴가면서 만들어서 쓰시면 됩니다. 보통 A4 용지에 인쇄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식으로 이 위에 올려서 도안을 바로 따라 그려서 이걸 또 먹지에 올려 사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 위에다가 바로 천을 올려서 따라 하셔도 됩니다. 사진 앱을 사용하실 경우에는 좀 불편하실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프로크리에이트나 그림 앱에 옮겨서 따라 그리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배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그리는 손에 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도안에 관한 얘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1, 2, 3편에 거쳐서 전통자수 넣는 기초 튜토리얼을 만들어 봤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처음 전통자수 배울 때 유튜브에도 마땅한 영상이 없고 검색을 해봐도 나오는 게 없어서
전 진짜 맨땅에 헤딩을 해가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이북을 겨우 한 권 구해서 그렇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자수틀 매는 방법이 없었어요, 유튜브에. 제가 찾아볼 때까지만 해도 그때는 쇼츠를 겨우겨우 하나 찾았는데 그것도 제가 배운 다음에 겨우 하나 찾았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굉장히 희박하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공유를 해가면서 좀 더 전통 자수를 많이 알게 되셨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또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